안녕하세요. 8월이라서 휴가도 다녀오시고 하셔야 되는데 휴가도 못 다녀오시고 네,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참 참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거든요. 이 견디기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참고 이 시간만 견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늘은 원가 방식에 대한 문제풀이에 앞서서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화폐 시간 가치를 제가 책 교재상에선 36페이지예요. 3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외우기만 하시면 돼요. 외우기만. 그러니까 본 시간에서는 그 외우는 정도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더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뭔가 더 내가 얘를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 정도만 보시고 이게 이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애우세요. 이 부분을 애우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원가 방식에서의 개발법과 수익 방식에 있어서의 DCF법 활용할 때는 시간 가치가 필수거든요. 필수. 그래서 특강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저희가 현재 가치, 미래 가치와 같은 화폐 시간 가치를 산정할 때는 통상 6개의 개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6개의 전항 개수가 있고 이 뒤에 있는 연금의 현가에서 영구적인 것과 정률성장 이 부분은 수익 방식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빼놓고라도 6개에 대한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 굉장히 좀 단순해요. 우리가 이자율을 생각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과연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라는 거. 일시불 하나의 금액이야. 한 번에 내가 지불하는 금액의 내가 개수는 미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래. 즉 보통 할인율이라고 그러면 할인율, 여기서는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자율이에요. 즉 앞으로 내가 미래로 가는 경우에는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하고 과거로 가는 경우에는 할인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 의미상으로는 두 가지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문제상에서는 이자율, 할인율 통용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인 것만 알면 되시고 저희가 문제 풀 때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자율이 R'일 때, 예를 들어서 5%일 때 현재 1,000원이에요. 현재 1,000원이지만 1년 있다가 내가 은행에다 이자율을 맡겨놓으면 1년은 20년 12월 31일에 찾는 돈은 얼마죠? 1,000원에 5%를 더한 1,050원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2년차 후에는 얘의 1.05가 됩니다. 1.05. 다시 3년차의 경우에는요. 3년차의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더 곱해주죠. 따라서 여기 있는 승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승의 개념. 이 승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복귀의 연도 후, 복귀의 연도. 그러니까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그 연도의 마지막 연도의 미래 가치를 F라고 했을 때 이 F는 얘는 원금이겠죠. 애초에 지불한 원금의 이자율의 기간을 승으로 표현하면 미래 가치가 산정이 됩니다. 얘는 너무 쉽죠.
얘는 이자율, 우리가 항상 이자율을 받는다 보니까 아주 쉽습니다. 네, 저희 문제에서는 항상 얘가 여러분들을 좀 더 헷갈리게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초불입과 기말불입이 있어요. 기초불입과 기말. 그러니까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내가 오늘 임대를 시작하는 경우에 시작하는 초일날 지급하는 경우예요. 얘는 초일날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말일날 지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월 단위로 끊으면 초일과 말일이겠고 연 단위로 끊으면 어떻게 됐어? 애초에 연도에 초일이 되겠고 연도에 말일이 될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초일일 경우에는 구하는 원금의 이자율의 기간을 승의 형태로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기말불입의 경우에는 한 칸씩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한 칸씩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처음 원금을 낸 거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기초불입인지 기말불입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말불입에서는 기간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로 보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 표 상태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FVF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이할 때는 FVF라고 많이 제시가 될 거고,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개수를 줘요. 개수를 주는 방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뭐 아직 구매하신 분도 없겠지만 해당 계산기로 두드렸을 때 여기 R이 이자율입니다. N이 기간이고, 항상 저희가 표현한 수식에서 이게 동일한 내용들이 R은 이자율을 나타내고 L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가치는 원금이 곱해줘야 되겠죠. 얘는 개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내가 미래의 가치를 산정할 때 쓰이는 개수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웠습니다.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 밑에 있는 표를 볼게요. 얘가 1,000원일 경우 5년 후에 1,000원이 현재는 얼마냐는 거예요. 보시면 애초에 우리가 내가계수를 생각했을 때는 곱하기 형식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가 x일 때 x 곱하기 1.05가 1,000원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렇죠? 1,000원이죠. 그러면 얘를 상수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x는 어떻게 되죠? 얘가 이항되면서 1,000원 곱하기 1분의 1.05의 형식의 식이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겠고, 따라서 얘는 일시불의 현가가 현재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가치. 따라서 얘가 현재의 가치로 오는 경우에는 내가계수 1 플러스 내가계수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n, 즉 기간이 되겠죠. 얘도 만약에 기초불입이라면 해당 형식과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기말불입이라면 여기까지만 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렇죠? 그래서 얘도 기초불입, 기말불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가계수는 기초불입과 기말불입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문제가 복잡한 형식으로 내진 않습니다. 현가계수에는. 자, 그래서 내가계수가 이해가 됐으면 현가계수는 뭐죠? 역수일 뿐이다. 계수의 역수일 뿐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 같은 경우에는 역수의 개념인 분수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여기도 이자율 되겠고, 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연금의 내가 계세요. 연금에 내가 매달 일정액씩 연금을 불입한다고 그러면 마지막에 적립 누계액이 이 누계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즉 얘도 내가 계수니까 미래 가치가 되겠죠. 따라서 하나씩 보세요. 하나씩 보세요. 우리 내가 계수를 봤을 때 얘는 뭐죠? 괜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같네요. 즉 맨 밑에 있는 요 4승이 같겠죠. 미래 가치니까. 그리고 얘도 1,000원을 냈잖아요. 그렇죠. 얘도 1,000원을 냈으니까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3승이 오겠고, 얘는 2승, 1승, 1,000원. 이거의 합계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합계액. 즉 연금을 내가 매달 내, 은행에다 매달 냈을 때 내가 적금을 얼마 탈 것이냐 라는 거예요. 적금을. 그러니까 금액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언제예요? 금액이 미래에 들어와요. 현재가 아닌 미래에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왔을 때는 연금의 내가 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달 연금을 불입했을 때. 자, 다음은 연금의 내가 계수에 대한 형식이에요. 식. 얘도 그냥 애우세요. 수학적으로 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R은 이자율이고 L은 기간입니다. 기간. 자, 감채 기금률입니다. 얘는 내가계수의 방금 내가계수인 연금의 내가계수와 관련이 깊은 내용이에요. 감채기금 지수. 그러니까 연금 A를 평가하는 계수입니다. 다음 표를 볼게요. 감채기금에서 반대로 얘는 저축금액 이 1,0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내가 매년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자, 보실게요. 앞에 있는 연금의 내가 계수는 뭐죠? 내가 매달 지불하는 금액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쵸? 내가 1,000원씩 매년 내는 거예요. 내고 이 합계액, 미래의 합계액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적금을 탈 것인가, 얼마를 타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거. 하지만 감채기금 계수는 내가 얼마를 탈 거야. 내 예상은 나는 1,000만 원을 타고 싶어. 그러면 내가 매달 매년 지불해야 되는 연금의 금액은 얼마일까? 정액적으로 표현한 금액은 얼마일까를 나타내는 겁니다. SFF라고 하죠. 보통 부동산 가치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부동산 가치가 5% 올랐다. 5년 동안 매년 5%. 그러면 이 5%를 매기 인식할 때 얼만큼 인식해야 되느냐라고 표현할 때 쓰고, 보험료 있죠. 보험료. 우리가 화재보험료,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화재보험료를 내요. 매달 내. 매년 내. 그리고 난 다음에 환급받는 액이 있어요. 이 당시에 환급받는 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얘가 인식해야 되는 하나하나의 이익이 얼마냐. 얘는 다시 이익이 되거든요. 환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감채기금 계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얘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연금의 내가 계수는 뭐죠? 매달 내는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고, 얘는 마지막에 내가 타먹을 적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매달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연금의 미래가치 역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역수의 관계. 식 자체를 보시면 36페이지 상에서의 식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역수의 형태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워주시면 됩니다. 길게 한 2시간씩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문제 하나 가지고 막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얘도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매년 내가 1,000만 원씩 지급을 해. 매년. 받아. 내가 받든 지불을 하든. 근데 그게 현금, 지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거예요. 현재 가치. 하나씩만 따져보세요. 1년 있다가의 1,000원은 지금의 1,000원에 곱하기 1분의 1.05네요. 그렇죠? 이건 현가계수에서 배웠죠. 현가계수 맨 앞에서. 얘는 2승이 되겠고, 얘는 3승이 되겠고, 얘는 4승이 되겠고. 그래서 얘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합계. 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달 임대료를, 매년 임대료를 1,000만 원씩 받아요. 매년 임대료를 1,0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게 5천만 원일까요? 아니죠. 이자율 때문에 좀 더 낮아지겠죠. 즉 현재 가치, 매년 수취되는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취하는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그래서 현가계수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계수, 미래로 보냈죠. 얘도 동일한 거예요. 미래로 보면 요 시점의 합이죠. 요 시점에 내가계수, 방금 전에 배웠던 합에 다시 한 일시금의 현가계수로 곱한 거와 같습니다. 미래로 보냈다가 이건 연금의 미래가치고, 얘를 다시 합계한 거를 한 방에 오죠. 한 방에 현재 가치로 데려오는 일시금의 현가계수를 적용한 거와 연금의 현가계수가 동일한 산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PVAF는 뭐 얘에서 다시 이게 뭐죠? 얘가 일시금의 현가계수거든요. 일시금. 얘는 뭐죠? 연금의 내가계수예요. 연금의 내가계수. 그걸 다시 곱해. 다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정리된 이식만 외우면 돼요. 정리된 이식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 수취되는 임대료의 현재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당상수. 여러분들 이거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뭐냐면 내가 현재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매년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얼마냐? 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계수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많이 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전세든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월 불이백,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한 1, 2억 받을 텐데 내가 매달 얼마를 왜냐면 나의 그 자산 대비 얼마만큼 돈이 나가야 되는지를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 얘는 MC라고 그래서 저당상수는 월, 리, 금, 균등분할이에요. 원리금이 변하지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매번 불입하는 금액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1억을 10년 동안 빌렸으면 월마다 내는 금액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PVAF, 즉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거든요. 즉 얘는 현재 1억 원을 빌렸다라는 게
정해진 상수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얘는 뭐죠? 얘는 얘가 결정돼 있잖아요. 지금 얘가 결정돼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여기가 퀘스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당 상수는 뭐죠? 현재 1기에 1억이라고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 내야 되는, 매 기수에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얼마냐를 구하는 산식입니다. 얘도 그냥 요 식만 외워두시면 돼요. 얘랑 역수관계 있다 정도만 알면 잘 안 쓰여요. 근데 옛날 문제, 옛날 진짜 쌍팔년도 문제에서 얘를 안 주고 얘를 줘요. 그리고 얘를 구하게 만든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식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보시면 그냥 버리세요. 버리세요. 필요한 문제 아닙니다. 자, 그럼 영구적인 현각에서 현금의 현각에서 매년 나한테 매년 1억 원의 임대 수익이 있다. 네, 얘가 영구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구적으로. 그러면 이 수열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수열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알 필요 없어요. 수식이에요. 수열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 A가 뭐냐면 1억이에요. 1억 1. 그냥 할인율이 됐던 이자율이 됐던 이 이자율로 나누기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누기 할인율. 그래서 영구적인 현금 반드시 영구적이어야 돼요. 영구적. 그러니까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영구적이어야 됐다는 현금의 현가계수. 자, 정률 성장. 이게 뭐냐면 매년 매기 1%든 2%든 임대료 수익이 상승하는 계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인데 여기서 매년 계약수상에 2%를 상승한다. 올린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가 생기죠?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죠. 임대료가 계속 오르니까. 그러면 역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 영구적인 현금의 현가계수에서는 이자율이 분모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수학적으로 이해하지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외우시면 된다고. 그럼 반대로 얘는 뭐냐면 얘 왜 마이너스일까요? 성장하는데 얘는 플러스 2%인데 분모니까 그래요. 분모니까 성장하기 때문에. 왜? 얘가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죠. 얘는 올라가요. 따라서 영구 성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죠? 왜?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 안에 이 환원율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좀 볼게요. 자, 저당 상수까지 우리 배웠어요. 저당 상수. 그 다음에 이제 상환 비율을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 얼마만큼 상환을 했느냐는 거예요. 상환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리고 10년의 대출 기간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했을 때 이자율이 8%예요. 근데 내가 얘를 중간에 얘는 이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얘를 빌렸거든요. 근데 중간에 아파트를 팔아야 돼요. 그럼 팔 때 뭘 해야 되죠?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 남은 대출 금액을 갚아야 돼. 잔금 받을 때 보통 갚아버리잖아요. 그럴 때 상환을 얼마나 했느냐? 상환을 얼마나 했느냐? 반대로 하면 뭐죠? 잔금이 얼마만큼 남았느냐? 대출 잔금이. 그래서 상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가 3년만 갚았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7년이 아직 남아있는데 3년은 되면 갚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R은 이자율. 위에 있는 N은 3년이 되는 거예요. 총 밑에 N은 대출 기간이에요. 10년.
10년 중에 3년을 갚았으니 상환을 했다라고 비율이 나와 있고, 뒤에 있는 MC는 MC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위에가 N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위에 있습니다. N이 3년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자율이라는 거, 즉 여기선 8%죠. 예시를 들었을 때는 8%라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가끔 나와요. 이것도 옛날 문제인데 가끔 나와요. MC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상수로. 반대로 그럼 상환 비율이 P예요. P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모든 식에서 P라고 표현을 해요. 외워야 돼요. 이거 상환 비율 P. 이 MC, PVA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상환 비율이 P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잔금 비율은 그렇죠? 1-P가 되는 거죠. 얘가 상환 비율이니까 상환했으니까 상환하고 남은 잔금은 1-P가 잔금 비율이에요. 그 비율. 등비 수열, 얘는 써놨는데 알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자, 이제 K계수 한번 가볼게요. K계수. 우선 결론적으로 이 식 외워야 되겠죠? K계수가 뭐냐면 내가 1억을 임대료를 수취하기로 했어요. 근데 임대료가 매년 1기, 저희가 말할 때 1기는 어떤 기수를 말하냐면 현재가 0기예요. 현재 0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기는 1년 뒤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을 다 1기, 2기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왜냐면 연도 매번 바꿔야 되잖아요. 2023년도 문제 냈다가 또 24년도 되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1기, 2기. 그래서 1기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1년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늘이 8월 6일이거든요. 그럼 1년 뒤는 언제죠? 8월 5일. 365일, 5일이에요. 6일이 아니고 5일이에요. 그래서 1기는 그래서 1년 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기부터 2%씩 상승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에요. 2% 상승하는 경우 얘를 그러면 계속 반복돼요. 이게 1000만원, 여기서 1000만원에 2%, 이 1000만원에 1.02에 2%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중간값을 받게 많은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얘를 어렵게 표현하면 뭐냐면 안정화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많이 배울 거예요.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안정화 시켜요. 이제 얘 이걸 다 계산할 수 없어요. 얘를 다 계산할 수 없다 보니까, 왜냐면 얘가 등비 수열로, 무한 등비 수열로 가면 뭐죠? 그냥 밑에 아까 말한 R-G로 요걸로 해결하면 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0년이에요. 한정된 거예요. 그럼 얘를 안정화 시켜버리자. 안정화 시켜버려. 중간값으로 돌려버리자. K계수를 쓰는 거거든요. 이 K계수를 순수익인 얘한테 활용할 수도 있고,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R 있죠. 얘를 변형할 때도 쓰일 수 있는 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즉 안정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정화 시키는 데에서 A가 요게 2%예요. R은 뭐죠? 할인율, 이자율, 시장 이자율. R은 이자율이에요. 또는 할인율. 이건 저희 식이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R은 할인율 아니면 이자율이다. 왜냐면 얘를 이자율이고 할인율이로 따로 구분해갖고 말하면 여기서는 이자율이 되고 여기서는 할인율이 돼요. 그렇죠? 병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저희가 쓰고 있어요. 큰 중요한 이점이, 얘를 구분할 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인율, 이자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R은 항상. 그래서 R이 마장의 보통 이자율 요즘 몇 프로나 될까요? 한 5% 정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5%, R이 5%예요. 그리고
N은 기간, 몇 년 동안 상승할 것인가 라는 거. 자, K계수는 몇 프로씩? 정률로 2%씩 상승한다는 의미예요. K계수는. J계수는 뭐냐면, J계수는 금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1억에 매년 1천만 원, 1천만 원 너무 크네요. 한 200만 원씩 상승하겠다. 복리로 200만 원이 아니고 여기서 200만 원 올라가고 이 금액에서 또 200만 원, 이 금액에서 200만 원, 계속 200만 원씩만 올라가는 거예요. 금액으로. 그러면 비율은 달라지겠죠. 비율은 계속 퍼센테이지는 낮아져요. 그래서 금액인 간체기금 형식으로, 어려운 말이죠. 그냥 금액으로 매달 매년 연기부터 여기 연기인데 못하네요. 200만 원씩 올라가는 경우 사용되는 계수예요. J계수도 근데 잘 안 쓰여요. 왜냐하면 일정 금액씩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의 형태가 시장에서 매수자, 매도자 또는 임차인, 임대인의 시장 형태가 퍼센테이지로 변동이 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하실 때 조그만 상가들 있죠. 조그만 상가들은 이런 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대형 프랜차이즈나 쇼핑몰 같은 경우, 쇼핑몰 같이 좀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점포부를 다 계약을 해요. 일일이. 그 계약서 안에 2년 임대료 고정 후 그 이후에는 매년 2% 또는 3%씩의 상승되는 계약 조건들이 일반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상승률에 대한 계약 형태를 반영할 때는 K계수를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화폐의 현재 가치에 대한 계수 있죠. 이 계수들을 다 지금 배웠어요. 근데 되게 짧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할인율이든 이자율이든 구분하지 마세요. 이자율은 앞으로 가고 할인율은 과거로 온다고 그랬는데 할인율이든 이자율이든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문제를 풉니다. 자, 할인율이 연 10%, 기준 시점 현재 2천만 원에 5년 후에 가액은 뭐죠? 5년 후니까 뭐예요? 미래가치죠. 미래가치. 일시금이죠. 지금 연금이 아니잖아. 일시금의 미래인 내가 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안에서 봤을 때는 2천만 원 곱하기 이자율 1 플러스 0.10에 몇 기? 5년 후니까 5승을 하면 해당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쳐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자, 보시면 시장 이자율, 시장 할인율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속 10%일 때 매년 납입한 화재 보험료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계약 만료일인 5년 후 환급받은, 즉 여기서 쭉 갔을 때 1, 2, 3, 4, 5였을 때 여기서 1,0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헷갈리면 매년 납입하면 연금이 되죠. 여기선 연금이에요. 근데 물어본 건 뭐죠? 1,000만 원을 계약 만료일인 5년 후에 환급받는 경우, 얘를 환급받다고 해서 현재 가치 보죠? 얘가 일시금의 현가계수죠. 나는 여기로 왔다. 그러면 이자율이 10%니까 1 플러스 0.1의 5승 곱하기 1,000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답안이 다 밑에 있구나. 자, 그러면 볼게요. 이자율이 5%일 때 갑소유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10년간 매년 말 받는데, 매년 말 기말에 받겠죠. 기말에 받고 3천만 원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임대기간 말 총 임대
미래 가치, 즉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봤을 때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0기 해서 얘가 3천만 원이 받아요. 매달 동일하게 3천만 원씩 받네요. 그러면 얘도 일로 보내야 되고 얘도 일로 보내야 돼요. 10개를 다 이쪽으로 보내야 되죠. 기말이라고 했습니다. 기말. 그래서 보시면 기말과 기초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기말 같은 경우에 미래가치인 FV AF 그래서 10승이 되고 얘는 하나 더 동일한 식을 쓰고 하나 더를 가지고 온 거예요. 더 미래로 본 거예요. 기초니까. 왜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기초는. 그쵸? 기초는 뭐죠? 그래서 10승이 아니고 얘는 11승이 돼요. 11승. 11승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11승으로 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죠? 이렇게 곱해주는 형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보낸 거죠. 왜냐면 요거는 뭐죠? 기말이잖아요. 기말의 식에서 하나만 더 보내주면 이게 뭐죠? 얘가 기말 기준에서 연금의 현가예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이 이 금액에서 곱하기 그냥 1.05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낸 거예요. 이건 뭐죠? 일시금의 내가계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연금의 내가계수고 요거 있는 1.05 기초는 뭐죠? 일시금의 내가계수 한번 탁 더 곱해서 하루 1년 더 보내는 거예요. 미래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뭐 처음에 공부하시는 부분 여기서 한 하루에 2-3시간씩 날려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민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식이 됐구나 그러면서 한번 보시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계속 그러세요. 나중에 금방 이해됩니다. 자, 매년 말이네요. 향후 10년간 2천만 원씩 지급받는 연금 복권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시오. 하나, 둘, 셋 쭉 가서 매년 2천만 원씩 받네요. 아우씨, 받고 싶죠? 2천만 원씩. 현재 가치, 즉 그러니까 로또 사면 연금 로또 있잖아요. 연금 로또도 2천만 원씩 받을래 아니면 한 방에 받을래 했을 때 한 방에 받을게요 라고 하는 게 이 식이에요. 한 방에 받을게요. 연금을 2천만 원씩 매달 받을게요 그러면 그냥 2천만 원씩 받는 거고, 야 현금으로 이때 받을 때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연금의 현가계수죠.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매달 2천만 원의 연금의 현가계수. 처음에 문제 풀이가 안 되잖아요. 타임테이블 그리세요. 요거 그리세요. 그리면서 연습하면 쉽게 돼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애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애우고 있잖아요. 그냥. 자, 10년 후 10억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매년 말 저축해야 할 적금액을 산정하셔. 쭉 가서 얼마를 원해? 10년 후에 여기에 10억을 원하는 거죠. 여기에 10억. 그쵸? 적금 모았고 이거 타야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매년 여기 얼마를 내야 되느냐라는 거. 감채기금 계수로 보시면 돼요. 감채기금 계수. 적금의 형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SFF인 감채기금 기수를 명확하게 딱 오는데 얘가 매년 말 저축해야 돼. 아파트를 매입해야 돼. 아파트를 하든 자동차를 사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든 그건 상관없고 매달 불입할 얘.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게 이 매달 구입해야 되는 얘냐. 그러니까 10억인 얘냐.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인지 매달 내는 얘인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현실에서 이용할 건데 10억짜리 아파트 10억 요즘 뭐 서울에는 10억짜리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도 많아요. 생각보다 10억짜리 많습니다.
아유, 하나 사고 싶네요. 자, 10억의 아파트 매입하기 위해 대부 비율 50%. 대부 비율이 50%면 얼마를 빌리겠다는 거죠? 5억을 빌리겠다는 거죠. 5억을 빌렸을 때 대출 기간 20년. 요즘에 20년까지는 안 하거든요, 보통. 왜냐면 이자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이자율 5%. 대출 이자율 5%좀 세죠? 요즘에. 왜냐면 생애 첫 아파트 구입하면 한 3%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말이죠.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요. 매년. 왜냐면 우리 매년 말 내나요? 매월로 냅니다. 매월로. 자, 매년 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대출을 받는 경우 매년 말 지급해야 될. 즉 지금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20년 동안이나 있네요. 연기부터 20년이나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끝에 있는 얘인가요? 얘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어디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매년 얘 얼마를 내야 되냐 이거예요. 얘를 얼마를 20년 동안. 그쵸? 그럼 얘를 내야 될 때 얼마 가지고 온다고요? 5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쵸? 얼마를 빌려야 된다? 5억에서 MC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1 플러스 0.05에 20승 마이너스 1에 0.05에 1.05에 20승이에요. 이게 매년이에요. 이 시기 위에는 얘랑 똑같은 거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월로 바꿀게요. 월로 바꿔야 돼. 월로. 매월로 바꿔요. 누가 매년 내요. 그쵸? 매년.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풀 때는 매년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상식적으로 매년 내면 은행들이 감당하겠어요? 그쵸? 안 하겠죠? 자, 이거 월로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매월로. 자, 그럼 월 5억 곱하기 밑에부터 1 플러스 0.05는 자, 5%는 몇 년 기준이 몇 년이죠? 1년 기준이에요. 이자율 1년 기준이에요. 얘를 월 단위로 나누려면 어떻게 되죠? 나누기 12. 자, 위에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죠? 여기 위에 있는 20년은 뭐죠? 연 기준이에요. 근데 얘를 월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죠. 월 기준으로 바꾸면 여기 몇 승? 240승이 됩니다.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0.05 월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곱하기 1 플러스 0.05에 12로 나누고 얘에 대한 240승이 월 불이백이에요. 자,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뒤에 다음 주에 배울 것들 보면 환원율을 산정하는 계산식에 있어서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p 곱하기 sff 마이너스 mc 마이너스 플러스 s 곱하기 sff 이 식이 있어요. 가장 핫한 환원율 공식이에요. 에루드 환원율 공식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산정하는 위에 있는 얘는 MC는 결국에는 뭘 구했냐면 구하고 싶은 월 불이백이에요. 불이백. 월 불이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수인 5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계산 상식이 끝나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MC를 여기에 있는 이 MC가 이 산식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려고 그러면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1년 단위여야 돼요. 왜냐면 얘가 수익률이거든요. Y가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 얘가 수익률이 뭐죠? 1년 단위로 산정이 돼 있어요. 1년 단위로 산정이 돼 있어요. 얘네들도 대부율도 다 1년 단위로 다 환산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 S 뭐죠? 아까 치면 상환 비율. 그렇죠? 이 SF 감채기금 지수 다 1년이에요. 근데 얘만 요 형식으로 나타나면 될까요?
이건 월 단위 개수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식이,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산식에서 식과 식, 개수와 개수끼리 만날 때는 반드시 월 단위 불이백을 구하는 게 아니고 월 단위라 할지라도 얘를 다시 연 단위로 환산해 줘야 돼요. 연 단위로. 다른 애들이 다 연으로 돼 있으니까 기준이. 그럼 뭐죠? 이 MC 월 단위인 얘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개수거든요. 뭐 0.7, 0.07845 막 이렇게 나와요. 이 개수가. 그거를 다시 연 단위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와 개수. 지금 다 개수들이 만났잖아요. 수익률과 수익률 개수들이 만나거든요. 이 산식에서는 12를 곱해서 연 단위로 환산해야 되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게 이 개수를 통해서 구하는 게 결국엔 월 불이백이냐. 불이백은 결국에는 결정된 금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월 단위 개수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맞는 거고. 하지만 밑에 있는 수식과 수식에 비교할 때 얘만 갑자기 월로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요. 얘는 연 단위로 다 계산이 돼 있는데, 그쵸? 얘 때는 월 단위 개수를 쓴 다음에 12로. 왜냐면 얘가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라고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MC를 구할 때 월로 바꾼 다음에 다시 12를 곱해주는 환산 방식이 필요해요. 배우시게 될 거예요. 수익 방식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가 MC 배울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연 단위로 할 것이냐, 연 단위로, 월 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수 간의 비교를 할 것이냐. 세 개에 따라서 MC는 구분할 때 틀려요. 그러면 얘도 월 단위가 나올 수 있죠. 감채기금 지수인 SFF. 얘도 월 단위가 나올 수 있어요. 월 단위가. 얘도 월 단위가 나오면 얘도 12를 곱해서 연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그렇게 안 나와. 보통 MC가 그렇게 나와요. 저당 상수가 나와요. 얘를 항상 변환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에 12 곱해져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곱해도 12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식은 뭐 동일하죠. 제가 쓴 칠판에 쓴 산식과. 자, 5년 전 매매가액 10억 원의 부동산을 대부 비율 40%. 그래서 대출기간 20년, 이자율 7%.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입한 경우 기준 시점 현재 원금 상환액 및 저당 잔금을 산정하셔. 원금, 그러니까 상환 비율을 쓰면 되고, 얘는 1- 상환 비율을 쓰면 뭐죠? 잔금 비율이라고 해요. 잔금 비율을 쓰면 되겠죠. 기준 시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5년 전이니까. 그러면 상환 비율은 연으로 기준했으니까 1.07 마이너스 1.07의 총 몇 승? 대출기간 20년 20승 1.07에 5년만 갚았죠. 그게 1 상환 비율, 잔금 비율은 여기서 마이너스 1. MC로 표현하자면 MC 7%에 20년 마이너스 0.07. 제가 여기 조심하라고 그랬죠. MC는 대출 기간 20년이 분자로 올라가요. 7%에 5년 마이너스 0.07이에요. 얘가 얘랑 동일하게 나와요. 1 뺐을 때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수식 변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당 잔금 거기다가 얘 곱하기 뭐죠? 10억 하면 됩니다. 곱하기 0.4. 대부 비율 40%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화폐 현재 가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시고 5분 쉬었다가 우리 원가 방식 할 때 토지에 대한 원가 방식 문제 못 풀었어요. 수익 방식을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인데 아직 원가 방식을 못 풀고 있거든요. 빠르게 1시간 동안 원가 방식 문제 풀고 수익 방식에 대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쉴게요.